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이고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의 다음 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기 위한 주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 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미국장이 상당히 큰 조정폭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중심으로 과연 어떤 조정 또는 어떤 주식의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면요. 금요일 날장 마이너스 2.88%로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내에서의 정치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계속 순매도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 글로벌적인 시황이 살아나야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시황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그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나면 다시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전자 그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대응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글로벌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어갈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다른 종목들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이 나중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화이팅 이렇게 댓글까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사이버 대란 그리고 반도체가 또 우수수, 반도체 지수가 3% 급락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요일날 장이 마감이 되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자,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급락을 하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도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이 마이크론도 거의 3% 가까운 하락, 그리고 TSMC 대만이죠. TSMC도 마이너스 4% 정도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네덜란드 ASLM에 제재를 가하는 등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또는 그 글로벌 사이버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기술주가 대부분 하락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또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이버 대란이 무엇이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블루 스크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원인은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센서 업데이트가 이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OS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친 반도체주가 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기술주 중심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이 상당히 타격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버 대란이 발생을 한 게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월요일 날장 우리나라 증시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들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넘어가는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주말 동안 일요일 동안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월요일날 무조건 하락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점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좋지는 않죠.
네,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적인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현재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이런 계속된 조정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삼성전자에는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봐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 엔비디아 행 HBM3 양산 평택 4공장의 D램 전용 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또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현재 엔비디아 승인 테스트 통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 아직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 어느 언론사들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승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번 달 말에 이 삼성 컨센시스 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인증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정사실화된 건 거의 확실시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HBM을 양산하고 납품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의 하나의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이 HBM만 지금 목을 메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현재 이 투자 계획을 보면은 낸드 파운드리와 D램 전용 변경을 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D램에 대한 장비를 입고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마이크론이나 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D램 쪽, 특히나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는 그렇게 크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이 HBM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 금액을 몰빵을 했습니다. 기존의 D램 전용에서 사용하던 공장들도 다 HBM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일하게 D램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HBM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릴 수 있는 D램과 이런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들이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쇼티지에 현재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유일하게 누구냐?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HBM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합 반도체, 전 세계에서 반도체 1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특히나 올해 이 AI 그리고 이런 반도체 칩,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집중을 하면서 HBM에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 동안 정말 중요한 또 D램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이 삼성전자가 현재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절대 위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건 결국에 이 AI 온디바이스 AI,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이라 지금 입이 안 풀려서 발음이 안 되네요. 온디바이스 AI, 네, 온디바이스 AI를 지금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첫 번째로 만든 게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갤럭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 AI를 접목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D램이 앞으로 더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BM 하나에 이 삼성전자가 절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HBM을 현재 앞으로 생산이 안 되느냐? 아니죠. 제 엔비디아 이제부터 인증이 되고 여기에 납품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수율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HBM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봐야 하는 게 바로 이 6세대 HBM4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내후년부터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HBM4라는 건 지금까지
HBM3, HBM3E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HBM4는 수직으로 D램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더 필요한 건데 이렇게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파운드리까지 이 삼성그룹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해서 또 설계 부분도 현재 자신이 있어 하기 때문에 이 HBM4부터는 6세대부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절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HBM4 6세대부터는 TSMC와 같이 협업을 하고 현재 MOU를 맺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물론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이제 CXL에 대한 부분도 현재 이런 D램에 대한 CXL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메모리 1위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는 이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시장을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 HBM뿐만 아니라 앞으로 CXL은 하반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XL 그리고 D램 부분에 이 삼성전자는 현재 투자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SK 하이닉스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들 모멘텀 재료 앞으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일단 월요일날장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내일까지도 이런 시황적인 부분이나 이 반도체 쪽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황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은데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무엇이 문제냐? 아마 금리 인하 9월달, 10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런 기술주, 대형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조정이 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종목이 살아나느냐면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들이 앞으로 이런 저금리에 대한 수혜를 받고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어가면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주,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함께 터져 나옴과 동시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9월 전까지의 삼성전자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하는 건 결국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어떠한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한번 9월 전까지 고점은 나올 것이다. 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증시의 흐름, 미국 시장의 흐름, 글로벌 시황적인 흐름에 따라 또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하는 13만 전자, 15만 전자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9월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이런 조정과 상승폭이 반복이 되어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누구나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신고가를 넘는 그런 가운데 개인들은 다시 이런 데서 달라붙을 거고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된다? 개인들이 살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비중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황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복리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
최고점을 찍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2017년도 57,500원을 찍었을 때 이때 수급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신고가 영역을 거의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이 어디서 달라붙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 돌파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또다시 달라붙죠. 또 달라붙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엔 고금리에서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고, 현재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고점 신호 뒤에 저점이 또 나오는 구간, 지금과 너무 유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정 뒤에 어떻게 가느냐? 조정 뒤에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이 나온다라는 거.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에 한 번은 고점은 뚫을 거지만 현재 이런 금리 인하와 현재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한 번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정이 크게 왔다 그러면 더 큰 상승이 용수철처럼 앞으로 상승 부분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시황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거나 현재 추가로 조금 더 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눌림목 신호에 대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 동안 분석해 놓는 자료들과 지금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 주말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는 자료들과 분석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번호 제 번호입니다.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잡아드릴 수 있는 이런 매수와, 그리고 고점이 나왔을 때 또다시 우리가 비중 줄여야 하고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렇게 실시간 장 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도움들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아마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안 좋게 나오고 반도체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파일들로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께 짜투리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자료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까, 제가 이런 분석 그리고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저한테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앞으로 이런 도움들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복리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아마 내일 또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하루하루 너무 긴장되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내일도 영상으로 한 번 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으로 사실 남겨드리는 거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앞으로 이런 매도 타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삼성전자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말 그래도 안전 그리고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고, 내일 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저 박프로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저에게 힘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니면 가끔씩 제 번호로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것 또한 저에게도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힘이 되는 멘트들 한마디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